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현재 자산을 어떻게 배분시켜 놓았는지, 그리고 내년 초순에 이 배분된 자산을 다시 한번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중순까지는 해외에 내 자산을 투자한다는 것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산들은 전부 국내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나름 제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해 놓으려고 노력을 꽤 했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부동산 자산이 있습니다. 9가구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 3가구는 현재 월세를 받고 있고 6가구는 전세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 부동산 자산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라 당장은 현금화 한다던가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태가 영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년 정도는 묻어둔 채로 있는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세부적으로 현재 전세와 월세의 비율을 조금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동산 자산의 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어 나가는 기간 중에는 부동산 자산은 거의 제외를 하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인데요.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자산에서 전세가 빠져나갈 것에 대비해서 한 1억 정도는 아예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체를 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은 1억 정도를 파킹 통장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토스뱅크가 워낙 다루기도 쉽고 연이율도 3.5%에서 4%까지 줬었기 때문에 토스뱅크를 가장 많이 이용을 했었지만 요즘에 파킹 통장의 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현재는 3.5%를 주고 있는 사이다뱅크를 파킹 통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정기 예금과 적금입니다. 사실상 제 금액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묶여 있는 곳이 여기인데요. 적금은 매달마다 1,500만 원씩 넣고 있고 나머지 현금은 예전에 금리가 한참 높았을 때 5.5% 정도에 해당하는 예금으로 묶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예금들이 매년 2월 중에 다 같이 풀리게 돼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년 2월 중에 적금과 예금이 모두 풀리게 된다면 그때 목돈이 바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전체 금액은 한 3억에서 3억 5천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국내 채권입니다. 1년이나 2년 만기가 남은 채권을 많이 넣고 있고 보통 이율이 5.5% 이상인 것에 그리고 신용등급이 A 이상인 것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만기가 남은 것들이 한 1년이나 2년짜리가 남아있는데 총 금액은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엔 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는 계속해서 사업용으로 혹은 일상생활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폐차할 때까지 쓸 것 같아서 이후로는 자동차에 대한 얘기는 빼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벤처에다가 투자를 했는데요. 벤처에다가 투자한 금액은 5,500만 원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겠지만 벤처 기관에 투자를 하면 3천만 원까지는 100% 세금 공제를 해주고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에서는 70%를 세금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번 해에는 5,500만 원을 넣어놨는데 내년부터는 3천만 원씩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올해 10월 정도부터 투자한 해외 주식들입니다. 이 해외 주식은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연금저축과 IRP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투를 하고 있어요. 연금저축이랑 IRP라는 것 자체를 저는 올해 10월 정도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넣지는 못했고 올해는 연금저축과 IRP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900만 원에다가 100만 원 정도만 더 넣어놨어요. 12월 말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연금저축과 IRP에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인 1,800만 원까지 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에 들어있는 돈은 현재는 1,000만 원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1,800만 원까지 넣을 예정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해외 주식은 토스뱅크에서 직투를 하고 있어요.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현재 2,2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200만 원은 예수금으로 들어있는 현금이고 2천만 원 정도가 투자된 상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스뱅크가 다른 증권사들보다 수수료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ETF들에 매일마다 주식 모으기를 걸어놓고 있어요. 주식 모으기를 10달러 미만으로 걸어놓는다면 그러니까 매일마다 각각의 ETF에 10달러 미만으로 돈을 넣도록 세팅을 해둔다면 이렇게 소수점으로 구매하는 ETF들에는 수수료가 붙진 않아요. 물론 주식을 소수점으로 구매하게 되면 한 주씩 구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마다 구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고 10달러씩이라도 매일마다 매수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식 모으기라는 이벤트가 12월 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이 돼서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수점 주식 모으기는 중단을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내년 2월에 자산 배분을 어떻게 다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돈 중 예적금이 만기되어 풀리게 되는 금액과 매달마다 발생하는 제 사업소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2월 이후에 당장 목돈이 들어오는 것은 대략적으로 4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상금으로 1억을 제외할 것이고 나머지 3억 7천만 원을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것은 연금저축, IRP, ISA에 최대한 채우는 것입니다. 이 계좌들의 세금 공제 혜택도 굉장하지만 세 계좌들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 이연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이 돈을 투자할 때 이 금액들을 1년, 2년 이렇게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보통 20년, 30년을 생각을 하고 돈을 다시 묶어놓을 것이기 때문에 과세 이연으로 발생하는 이 이득이 매년마다 주어지는 세금 공제 혜택보다 굉장히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2월 중에 연금저축과 IRP에 넣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인 1,800만 원을 다 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ISA 계좌를 하나 더 파서 거기다가 2천만 원을 더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세 계좌에서는 1,800만 원과 2천만 원을 합한 3,800만 원을 총 채워서 넣을 생각입니다. 비상금, 연금저축, ISA를 빼고 남은 돈은 3억 3,700이 됩니다. 비상금이라고는 해도 이것을 그대로 계좌에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썩 좋지 못해요. 상시적으로 1억 원이라는 돈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건데 연이율이 1%도 되지 않는 일반 계좌에서 이걸 들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단기 국채, 그리고 국내 단기 채권, 그러니까 만기가 2개월, 3개월 정도 남은 채권에 연속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3에서 4% 사이에 해당하는 파킹 통장이 있다면 거기다가 넣어서 돈을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이 3억 3,7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커요. 이 금액을 거치식으로 투자를 할지 나눠서 넣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꽤 되는데요. 미국 ETF에 이 돈을 넣을 생각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을 한 번에 거치한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변동성은 제가 분할해서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생기는 변동성과는 차원이 다른 부담감을 저에게 안겨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변동성이 그래도 적은 슈드, 그리고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국내 채권에다가 조금, 그리고 남은 돈을 분할하여 적립식으로 투자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발생하는 투자금을 어떻게 넣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거의 매일마다 이 돈을 분할을 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텐데 S&P 500, 그리고 나스닥에 이걸 분할해서 넣을 거예요. 지금과 같이 상승장이 유지될 때에는 슈드의 비중을 더 늘려서 넣을 생각이고, 혹시라도 나중에 횡보장이라던가 하락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하락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스닥과 S&P 500에 더 치중을 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큰 하락장일 때 슈드의 영향으로 하방 방어가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락장이 발생했을 때 나스닥과 S&P 500에 투자를 함으로써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 제 이득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일단 지금까지 생각한 앞으로의 계획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좀 더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나 생각해 볼 만한 다른 투자처가 있다면 그것도 고려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 달이 끝나기 전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1,800만 원까지 채우는 데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